일단 삼각함수 파트에서 삼각함수 뜻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일반각과 호도법 뭐 이런 게 있고 동경의 위치 관계, 그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요 세 개의 이야기는 사실 삼각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슨 기초 베이스로 닦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요 얘기 먼저 좀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각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단위는 뭐밖에 없어? 현재 도밖에 없지. 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눠가지고, 그지? 그래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360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 하나의 각을 가지고 1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거 360개 맞아요, 얘들아. 얘기했었나? 그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하나를 1도라고 정의한 60분법이라는 게 있어. 사실 이 60분법도 사실 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냐면 이름을 왜 60분법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360분법인데 그죠?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60분법이라고 했고 단위는 도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요 각의 단위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새롭게 단위를 새로 정의를 할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 60분법이라는 이 단위 자체가 내가 뭔가를 사용하기에 되게 불편한 단위거든.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괜히 여기는 얘로 지금 우리는 그 각도를 처음에 배우게 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다시, 얘가 이렇게 60도, 요 얘기 먼저 해야겠구나. 얘가 이렇게 60도로 가지고 있어서, 60도였을 때, 내가 여기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걸 구하고 싶어. 그거 어때? 되게 계산이 불편해. 여기는 얘 R, 여기는 얘가 L,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넓이 S, 이렇게 생각했을 때, L이라고 하는 거는 뭐 2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넓이, S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60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불편하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위, 60분법이라는 단위 자체는 뭔가 내가 여기는 얘 넓이라든지 여기는 얘 길이를 구하기에 굉장히 어때? 불편한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도라는 단위도 항상 달고 다녀야 되고, 어때? 귀찮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는 각의 단위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각의 단위를 호도법이라는 방법으로 정의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오케이? 어차피 봐봐. 이거랑 이거는 지금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 이 각의 크기라든지 이 길이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그 각을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됐어? 다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이 순간에 여기는 이 각을 1이라고 정의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제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라디안은 보통 생략하고 그냥 이 길이 자체가 그냥 1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는 이 각의 크기가 1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단위는 라디안, 보통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각을 1라디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가 2R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각은 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당연히 몇이겠어? 2가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서 2R이 됐을 때 이 각은 당연히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 길이의 3배가 됐어. 3R.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이 각의 크기가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각을 정의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각 자체를 이 호도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뭘 편하게 구할 수 있어? 호의 길이를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얘에다가 얘를 뭐 하면 돼? 곱하기만 하면 알아서 호의 길이가 다 튀어나오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쓰던 거랑 뭐 해야겠어?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름을. 오케이? 지름을 딱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니? 파이 R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전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맞아? 반쪽짜리니까 얘는 파이 R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14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길이 자체가.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3.14 땡땡땡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이 180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파이로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그러니까 180도는 이제부터 뭐라고? 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돼? 이제부터 환산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60분법에서 0도는 당연히 호도법으로 0이었을 거고요. 60분법에서 180도가 지금 호도법으로는 파이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특수각이라는 것 하나씩 찾아보면은 90도. 그럼 요거의 반이니까 얘도 반이 되겠지. 그죠? 60도, 45도. 이거의 반이니까 또 요거의 반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60도는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0도는 요거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환산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라고 하는 건 180도예요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를 가지고 모두 환산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1도라고 하는 건 뭐야? 1만 남기려면 180을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180분의 파이로서 1도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1이라고 하는 각은 파이분의 180도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는 얘에다가 뭘 곱해준다면, 여기는 얘에다가 여기는 이거를 곱해준다면 얘는 얘가 될 거고, 얘에다가 반대로 얘를 곱해주게 된다면 얘가 될 거고. 오케이? 다시 얘에다가 도 대신에 뭘 곱해주면 얘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될 거고, 얘에다가 얘를 곱해주게 되면 다시 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R이었고 얘가 세타였으면 이제 여기는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완전히 공짜가 돼버립니다. 저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여기는 이 길이는 R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정의될까? 요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는 요 녀석은 이렇게 정의된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RL으로서 마지막 정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 일단 얘가 왜 이렇게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2분의 1, 다시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정의됐잖아. 근데 원래 넓이는 어떻게 정의했었니? 넓이,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파이의 R의 제곱이었죠. 됐어?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360도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세타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거잖아. 원래는 얘가 뭐였을 때? 60분법의 각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잖아. 됐나요?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얘가 2파이라고.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대신 여기는 얘는 뭘로 써주면 좋겠다? 호도법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걸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 세타가 뭐였으니까 L이었으니까 R 하나, 세타 하나, L로 바꿔주면 2분의 1 RL이 됩니다라고 해서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그래서 사실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가장 의의가 있는 거는 뭐겠어, 얘들아? 가장 의의가 있는 건 뭐겠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좀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을 만들 건데 그 세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녀석이 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함수랑은 좀 왠지 느낌이 좀 다르잖아. 단위가 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도로 집어넣지 않겠다. 그냥 얘를 하나의 숫자로 집어넣겠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각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어떤 뭘 집어넣는 느낌이야? 실수 값을 집어넣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일단 삼각비를 한번 우리가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삼각비는 당연하게도 뭐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아래 이 길이를 B, 여긴 얘를 A, 여긴 얘를 C라고 생각했을 때 정의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사인 세타는 C분의 A,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라고 정의돼 있지. 얘들아,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니? 진짜?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에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얘들아? 저 삼각비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저거는 왜 배우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저건 왜 배우는 걸까? 그러니까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베이스로 배우게 되잖아.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하나만 같아지면 이제 무조건 닮음이 되거든. 왜냐면 하나가 직각이니까 하나만 더 같으면 AA 닮음이 돼. 그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세타, 여기 한 각이 세타인 여기는 이런 삼각형이 만약에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삼각형들은 모조리 다 뭐라고 생각해도 돼? 닮음이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럼 닮은 도형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닮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길이 하나를 알고 있을 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하나를 알고 있을 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됐어?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내가 A 대 B 대 C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얘는 꼭 내가 세 개의 비를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직각삼각형은 베이스거든. 맞아?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알아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맞아? 그러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의 비만 내가 알고 있어도 괜찮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B라고 하면 A 대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만 A 대 B라고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잖아. 맞아? A 대 B가 C 대 D예요. 이렇게 쓰는 게 A 대 B가 C 대 D예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B가 아니라 얘들아 이것도 B예요, 사실은. 그렇죠? 됐어? 서로 나눴다는 거는 이 길이에 비한 여기는 요 길이의 B를 의미합니다.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얼마쯤 되나요? 몇 배가 되나요?를 의미하는 게 여기는 요 B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 길이가 얼만큼 되나요? 라고 하는 이 길이의 B를 생각하면 그 길이가 C분의 A가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걸 알고 있다면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알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B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는 그 직각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정의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랑 얘의 B. 됐어? 코사인은 얘랑 얘의 B. 탄젠트는 얘랑 얘의 B를 정의해 놓은 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삼각 B라고 부르고 있잖아. 삼각 B. 그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를 나타내는 녀석들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삼각 B를 알았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여기에 똑같은 뭐가 있어? 똑같은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세타인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여기는 이 길이가 만약에 5였다고 쳐보자. 됐어? 그랬을 때 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왜? 사인 세타를 알고 있다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됩니다?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가는 동안 뭘 곱해주면 돼? C분의 A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가려면 C분의 A를 곱해주면 돼. 그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가려면 C분의 A를 곱해주면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는 5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알아서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 괜찮니? 그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알아서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코사인 세타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나타내고 있었으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몇 배만큼 더 큰가요? 그 배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코사인이었으니까 얘에다 그 몇 배를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 이 길이가 만약에 4였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겠어? 4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게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B는 뭐라고?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몇 배냐 이거야. 맞아?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몇 배냐라는 뜻이에요. 그 배수를 지금 요 탄젠트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얘에다가 이 길이에다가 그 배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 B라고 해서 배우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지만 사실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배웠어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래서 옛날에 삼각 B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인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인이 처음 나왔던 배경 자체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렇죠. 달의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왔대. 하지 마. 하지 마. 됐죠? 어쨌든 여기는 요 녀석 이렇게 B만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얘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얘랑 얘의 B도 필요했나 봐.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니, 얘들아? 코가 뭐예요? 어쩐지 까먹었어. 근데 코가 나머지?
기억 안 나. 코라고 하는 게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 코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나 봐.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 값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코사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사인 세타가 있었잖아. 사인 세타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잖아. 됐어?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이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세타가 아닌 나머지 각에 대한, 이건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 값입니다 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한 거였어. 내시답주. 됐어? 탄젠트는 왜 나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얘네들의 탄생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각 B에서 결과적으로 이 삼각 B만 가지고 충분히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럴듯한 그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 뭘 가지고 있을까? 이 세타가 있잖아. 아무리 커져도 90도가 되지 못해. 그치? 얘가 아무리 커져도 절대로 90도를 넘지는 못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새롭게 정의하자. 아예 삼각함수 자체를 새롭게 정의를 하자. 삼각 B가 아니라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삼각함수라는 개념이거든. 걔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얘들아, 우리 좌표 평면이 있어요. 오늘 제 별 얘기를 다 하네. 잘 봐봐. 잘 들어봐. 좌표 평면이 있어. 그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혹시 들어봤어? 직교 좌표계. 들어봤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좌표 평면이 직교 좌표계예요. 직교 좌표계. 수직.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는 요 녀석과, 그러니까 요 녀석 한 점을 나타낼 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토대로 요 녀석의 위치를 지정해서 여긴 얘가 3이었어. 얘가 5였어. 그럼 3,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교 좌표계는 다 수직이 되는, 얘가 수직이잖아. 다 수직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 점의 x값이 얼마니, 이 점의 y값이 얼마니라는 걸 측정하게 돼서 여기는 얘 이름표를 붙여준, 오케이? 그런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거든. 근데 좌표계에는 발음도 안 되네. 직교 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극좌표계라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극좌표계는 뭘까? 똑같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봐봐. 내가 이 한 점을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표기를 하고 싶어. 똑같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점을 표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근데 얘를 표기할 때 꼭 반드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만 얘를 표기할 수 있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직교 좌표계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익숙한 것뿐이지, 사실은 처음 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게 표기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맞아? 여기서는 어떻게 표기하기로 하냐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길이와 오케이?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 각의 크기, 세타로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r 세타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x, y 지금 직교 좌표계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을 하겠다는, 이게 앞에 있는 자리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각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얘가 3이었어, 지금처럼 5였어 라고 생각해보고, 오케이?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이거를 4라고 해보자.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만약에 60도였어, 혹은 3분의 파이였어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하는 거냐면, 지민아, 여기는 이 길이가 4이며 여기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 점이구나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됐어? 만약에 내가 이 점이 궁금했어. 그럼 이 길이를 측정하고 이 각도를 측정해서 여기다가 그 길이와 그 각도를 써주게 된다면, 됐습니다.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나는 전부 다, 모든 점을 전부 다 길이와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좌표계를 가지고 극좌표계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근데 그 극좌표계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랑 의미 자체가 다르죠. 얘는 애시당초 x 좌표를 쓰는 자리고 얘는 y 좌표를 쓰는 자리고 얘는 길이를 쓰는 자리고 각도를 쓰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 이거 두 개를 환산한다면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니? 실제로 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는 얘를 직교적 좌표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지금 4라면 얘가 60도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비가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2루트 3, 얘는 2루트 3입니다. 라는 직교 좌표계의 좌표로서 저기는 쟤를 정의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환산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극좌표계로 만들어져서 극좌표계를 하나 내가 생각을 해주고 그 극좌표계를 환산을 해서 지금 직교 좌표계로 환산을 해서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야 왜 시간이 벌써 45분이니?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아직. 됐어? 그래서 잘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이랑 Y축을 하나 잡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요 길이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선, 여기는 요 선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 얘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는 요 선을 가지고 뭐라고?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끝에 있는 요 점을 이제 나는 관찰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 동경에 대한 여기는 요 끝에 있는 요 점을 관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럼 이 점은 어디 위에 있겠어? 이렇게 생긴 이 원 위에 있을 게 분명하잖아.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이렇게 점점 올려가면은 여기는 얘 삼각형 이런 삼각형에서 이런 삼각형이 됐다가 이제 얘가 그냥 삼각비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한계란 말이야. 더 이상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직각삼각형을 버리고 그냥 요 점으로서 관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여기는 요 각도를 좀 더 이쪽으로 가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이 점과 여기는 얘, 그러니까 이 길이와 여기는 얘를 관찰하겠다는 소리로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롭게 뭐 할 거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겠다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시초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동경. 그러니까 이 동경을 점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동경을 움직여가면서 그 각도를 이런 식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이제 삼각함수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다시 여긴 얘가 뭐라고? 시초선, 얘가 동경 이렇게 돼 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동경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 됐어?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동경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여기는 이 각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각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동경은 딱 하나 정해지는 게 맞거든. 그치? 각이 뭐 30도였어. 60도였어. 90도였어. 하나 정해진 게 맞거든. 근데 이런 동경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경이 이 각 하나를 나타내는 건가? 그건 아닐 거야.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거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경이 정해졌다고 해서 여기는 이 각이 하나로 딱 정해진다는 얘기는 아니란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각이 정해져 있으면 동경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맞지만 이해되죠? 동경이 정해졌을 때 각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 몇 바퀴 돌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의 절대적인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거기 있는 걔는 다시지. 이 각이 절대적으로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 세타라고 하는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서 정의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2파이가 지금 360도거든. 그러니까 1 넣으면은 한 바퀴, 2 넣으면 두 바퀴, 0 넣으면 안 돌았어. 그냥 한 방에 갔어. 이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정의된 걸 가지고 동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